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6억 년 지구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살아있는 지구 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지구 책자는 6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지구의 탄생에서는 137억 년 전 빅뱅 이후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줍니다. 빅뱅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1세대 별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주기율표 원자번호 26번 철 원소까지 만들어집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성간 물질이 차갑게 식자 물질들이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였고 강차 건반 형태로 뭉쳐지며 중력작용과 공전이 시작됩니다. 45억 4천만 년 전 강차 건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자 태양은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강차 건반 외곽의 물질들로 뭉쳐진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지구는 암석형 행성이고 타원 운동을 합니다. 거대한 별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내부 구조입니다. 고온고압의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하며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결합되기 이전 두 원자핵의 질량 합보다 결합 후 생성된 원자핵의 질량이 작은데 줄어든 질량 차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고온고압의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는 철까지이고 만들어진 철 원소는 별 중심에 축적됩니다. 철은 핵자당 에너지가 안정하여 철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방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초신성 폭발에 의해 별 중심의 철 원자핵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철 원자핵이 받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2부 지구는 어떤 행성인가에서는 지구의 대기, 바다, 그리고 지구 내부를 설명합니다. 지구 대기 성분은 질소 77%, 산소 21%입니다. 대기의 대류 작용으로 열 에너지가 지구 전체로 전달되며 기후 체계가 유지됩니다. 38억 년 전부터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빗물과 바닷물에 녹아들어 암석의 칼슘 성분과 결합하여 탄산칼슘 석회암을 형성하며 퇴적되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에 산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기에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27억 년 전 원생 누대 말기 남도류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기는 우주 방사선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며 태양에서 발생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에 위치합니다. 달의 중력 작용으로 발생하는 바다의 조석은 지구 자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지구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구계의 탄소 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 생물은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미은, 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디귿,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히면 퇴적되어 화석 연료가 됩니다. 리을,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미음,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듭니다. 비읍, 물에 녹은 탄소는 산호와 조개의 탄산칼슘 껍질을 구성합니다. 시읍, 해양 생물의 탄산칼슘이 퇴적되면 석회암이 됩니다. 지구 대기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 대기 분자가 전리되어 전자와 양이온이 존재하는 플라즈마 상태의 전리층이 만들어집니다. 전리층은 전파를 반사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생명체를 보호하는 노존층은 성층권에 위치합니다. 지구 대기의 산소량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24억 년 전 원생 누대부터 해양생물 남조류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지구 대기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에 녹아있던 철을 산화시키는데 산소가 사용되었기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6억 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기 육지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억 8천만 년 전 고생대 석탄기에는 산소 농도가 30%였고
곤충들 크기도 커졌습니다. 바닷물에 광합성 해양생물이 많으면 해양생물이 푸른빛을 흡수하여 바다가 녹색으로 보입니다. 바닷물에 작은 유기물이 많으면 푸른색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대륙지각은 밝은 색의 규장질 마그마가 식은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해양지각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한 어두운 색의 고철질 마그마가 식은 현무암질 암석입니다. 3부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지구. 화석은 퇴적층에서 광물화 과정을 거쳐 암석이 되어 발견됩니다. 화석의 종류로는 고대 생명체의 골격 구조와 형태가 보존된 체화석, 동물의 발자국과 피부 모양, 식물의 잎 모양 등 생명체의 흔적인 생은 화석, 유기 화합물과 분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 화석이 있습니다. 지질시대 구분표입니다. 누대는 지질학적 연대에서 가장 긴 시간 단위로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로 구분됩니다. 지질시대는 생명체 흔적이 발견되는 시기로 첫째, 지질학적 사건, 둘째, 생물학적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지질시대 명칭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와 관련됩니다. 지질시대 이름은 암석이 발견된 장소 또는 지역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화석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을 이용합니다. 화석 퇴적물은 층서 누중 법칙을 적용하여 연대를 예측합니다. 40억 년 전 명왕누대 시기 지표면 온도가 내려가자 산성기체인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들어 암석의 칼슘과 결합해 탄산염을 만들며 바다에 침전되었습니다. 퇴적된 광물들이 쌓이며 대륙지각 형성에 필요한 암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9억 년에서 38억 2천만 년 전 일시적으로 운석 충돌이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를 후기 운석 대충돌기라 합니다. 시생누대 시기에 원핵생물, 진핵생물, 다세포생물이 출현했습니다. 35억 년 전 광합성 작용을 하는 스트로마툴라이트 남세균이 등장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를 발생하고 석회석 물질을 침전시켰습니다. 25억 년 전 다세포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가 등장했습니다. 생물계 분류표입니다. 최근 발간된 일반 생물학 서적 대부분은 지금까지 보고된 생물 약 170만 종을 삼력 6개로 분류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이 육지 생물로 진화한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삶의 역경이었기에 새로운 형질을 가진 생명체의 형태 진화가 자연 선택되었기에 단절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원생누대 시기,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으로 침전되었고 산소가 증가하며 메탄이 산화되자 온실효과가 약해지면서 빙하기가 됩니다. 원생누대 전후에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와 빙하기 시기를 표시했습니다. 24억 년 전 휴런 빙하기, 7억 5천만 년 전 스타티안 빙하기, 6억 6천만 년 전 마리노안 빙하기는 전 지구가 빙하에 덮인 눈덩이 시기였습니다. 원생누대 시기에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빙하기 역경을 겪고 난 후 현생누대에 들어서자 새로운 형질의 생명체 진화가 자연 선택되며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멘틀 상부 연약권 위에 얇고 단단한 지각판이 놓인 형상입니다. 암석권은 화성암으로 현무암질의 해양 지각과 화강암질의 대륙 지각으로 구분됩니다. 판 이동에 따른 시대별 대륙 지형입니다. 사국, 고생대의 지구.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무척추 절지동물 삼엽충이 출현했습니다. 무척추 동물들은 탄산칼슘 석회질로 된 박질부로 몸체를 지탱했습니다.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척추 동물의 시조인 원시 어류가 출현했습니다.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했습니다. 고생대 대본기에 해양 동물이 육지로 올라와 양서류로 진화했습니다. 또한 대본기에 곤충이 등장했습니다. 고생대 연대표입니다.
5대 대멸종 시기와 생물 멸종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각판의 이동과 충돌로 대규모 화산 활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멸종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첫째, 대기로 방출된 화산 먼지로 인해 태양빛이 차단되며 광합성 작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대기로 방출된 황산화물이 산성비가 되어 땅에 내리면 식물들이 죽어서 먹이사슬이 파괴됩니다. 셋째, 이산화탄소 방출로 지구 기후는 온난화됩니다. 고생대 오르도비스 후기에 대규모 화산 활동이 멈추자 화산 활동 시기에 방출된 규산염 암석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며 탄산염 퇴적물 석회암으로 변했고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로 온실효과가 약해지며 기온이 하강하자 빙하기가 도래했습니다. 빙하기 시기에 빙하가 대륙에 쌓이면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해양 생물들은 주로 대륙동에서 살아가는데 해수면이 하강하면 대륙동 감소로 해양 생물은 감소 또는 멸종합니다. 해수면의 변화 요인과 변화 증거입니다. 석탄기 초기 초대륙 판게아에는 양치 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석탄기 후기 초대륙 판게아는 분리되면서 남반구 곤드와나 대륙은 한랭화되었고 북반구 로라시아 대륙은 적도를 지나며 열대와 애열대 기후 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5구 중생대의 지구 초대륙 판기아가 분리된 후 로라시아 대륙이 적도 지역을 지나며 열대와 아열대 기후대로 변화하자 식물도 진화하며 거시 식물이 등장합니다. 중생대는 파충류 공룡들의 전성시대였으나 백악기 말 소행성 충돌로 공룡들은 멸종합니다. 중생대 연대표입니다. 6도 신생대의 지구. 파충류 공룡이 멸종하자 포유류가 다양하게 진화를 시작합니다. 지형의 변화가 기후의 변화를 불러왔고 환경에 적합한 종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이론인 자연선택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영장류는 신생대 제3기에 출현했고 인류는 제4기에 등장했습니다. 제4기 지층은 아직 고화되지 않아 단단하지 않은 연약한 퇴적층입니다. 신생대 구분표입니다. 최후의 빙기가 끝난 1만 1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기온은 안정한 간빙기이며 홀로세라합니다. 지구의 기온 변화입니다. 플라이스토세 기간에 비해서 홀로세 기간은 기온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인류 연대표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투스가 존재했던 분포지역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존재했던 분포지역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분포했던 지역과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지구 책자는 지구 탄생부터 생명체의 등장, 그리고 현생 인류까지 46억 년 지구의 지질학적 사건과 생물학적 사건 이야기를 시대별로 들려줍니다.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줍니다. 지구계의 탄소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여줍니다. 판 이동에 따른 지형 변화가 초래하는 기후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생 누대 시기의 기후온도 변화입니다. 1400년에서 1800년대 소빙하기는 평소에 비해 기온이 2에서 3도 낮았습니다. 남극의 빙하 코어를 살펴보면 소빙하기 시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